이제 조만간 99 프로모션이 돌아오는데요. 발팔 때는 하루 종일 포장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투덜대는 박실장을 달래느라 박실장이 좋아하는 순댓국밥을 점심으로 먹여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했었습니다. 너는 국밥을 졸라 먹는 애야 맨날. 그래서 내가 네 국밥값들 댈 수가 없어. 정말 디지털 노마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디지털 노가다꾼 지적 호기심으로 채널명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모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 프로모션으로 인해 프로모션일 앞뒤 날짜의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며칠 동안 들어올 주문이 하루에 몰아서 들어오므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월 매출에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프로모션 전후에 비어버린 매출을 채우고 싶으면 광고를 하라고 손짓하는 쇼피를 보면 쇼피만 돈 버는구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안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가급적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인식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불리한 여건만 불평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일 쇼피 99절을 기념하여 포장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여 이제는 12개월차 디지털 노가다꾼의 살얼음과 같은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지 이용 없이 직접 배송을 하시는 셀러분들에게 포장은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식구란 단위로 배송비가 책정되는 쇼피는 배송비가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최대한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부피 규정으로 인해 포장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품목만 주력으로 판매하는 셀러와는 달리 저는 돈 되는 상품은 다 가져다 판매하는 리셀러이므로 이와 같이 6가지 종류의 박스, 2가지 종류의 안전봉투, 택배봉투, 그리고 최근 이용하기 시작한 스틱형 에어캡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법은 다들 아실 테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택배 봉투와 스틱형 에어캡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택배 봉투는 락토핏을 2개 이상 주문으로 받은 경우 붕대 감긴 미라마냥 락토핏을 에어캡으로 돌돌 마른 후 택배 봉투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보다 포장비를 더욱 절약하면서 무게도 소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틱형 에어캡은 샴푸 등 액체류 상품을 포장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요. 원하는 만큼 자르신 다음 한쪽 귀퉁이를 손으로 막고 다른 쪽을 볼이 터질 때까지 힘차게 풀어주시면 해수욕장 주부 마냥 탱탱해집니다. 오. 그럼 그 안에 샴푸를 넣고 돌돌 말아주신 다음 테이핑하고 포장 봉투에 담아주시면 액체가 샜다는 컴플레인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와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부피 무게를 감안한다면 박스보다 저렴하며 게다가 보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장 박스나 스틱 에어캡은 어느정도 상품 판매가 있을 때나 필요한 것들이고 쇼피를 부업으로 간단하게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셀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이 포장 박스를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이 네이버 사입 시에 받은 택배 박스를 재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쇼피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그러니까 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무렵에는 박스뿐만 아니라 에어캡도 사지 않았습니다. 산 거라고는 박스 테이프와 커터기, 그리고 커터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5,000원이면 한 묶음 살 수 있는 에어캡은 재활용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에어캡에 붙은 테이프를 한 땀 한 땀 떼고 있으면 독고 노총과 궁상력이 상승하여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스를 재활용하다 보면 상품 사이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이버로 구매 시 상품보다 큰 박스에 동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아놓은 박스 중에 적당한 사이즈를 고르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난감한데요. 이럴 때는 박스를 수술하시면 됩니다. 수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준비하시고 판매 상품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양쪽 모서리를 칼로 잘라줍니다. 이쪽과 이쪽으로. 아래 붙어있는 테이프 부분도 떼어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면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떼어낸 박스의 부분을 상품의 크기에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 양쪽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아랫면 역시도 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그럼 이것은 새로운 면이 되었습니다. 옆면은 사이즈에 맞게 칼로 흠집을 내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도 잘라주시면 박스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절단한 부분은 박스 테이프로 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박스 늘리기입니다. 박스 늘리기는 좀 지저분해지는 감이 있지만 박스를 포개서 포장하는 것보다 무게와 포장비도 아낄 수 있어서 이것도 자주 애용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상품이 박스보다 아쉽게 약간 더 클 때 사용합니다. 우선 상품을 박스에 넣은 후
접혀지는 부분보다 더 튀어나온 상품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튀어나온 높이만큼 칼집을 냅니다. 자르면 안됩니다. 잘 접히도록 칼집만 내는 겁니다. 그럼 옆에 칼집 낸 부분의 높이와 동일하게 옆 전체를 다 칼집을 냅니다. 그럼 이렇게 접히게 되지만 가운데는 빵꾸가 나게 됩니다. 그럼 전에 모아놓은 박스 귀퉁이를 잘라 땜빵을 내주시면 됩니다. 힘을 받는 부분이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박스가 없을 때 기존 박스를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쇼피 강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적 호기심의 방식대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스타일대로 강의라기보다는 커피 마시며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좀 누추하긴 해도 제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제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보실 테니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강의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특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강의 카페 주소를 남겼습니다. 저희 영상에 언제나 응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는 방법은 영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른 일로 인해 유튜브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